안녕하세요. 오늘은 지역사회간호학과 여성간호학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지역은 이론이 너무너무 많고 개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외워야 할 것도 많고 재미도 없어서 며칠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게 되고, 저는 상반기에 이론 인강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공부가 덜 된 과목부터 순서를 정해서 공부를 했고, 그 1순위 과목이 바로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시간을 내서 공부하지 못하더라도 이론 파트를 책상이나 벽에 붙여놓고 중간중간 본다든지, 아니면 기출 분석을 하면서 나온 문제는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간다든지, 이렇게 놓지 않고 1년 내내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강론서를 이용한다는 것인데요.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역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강론서를 다 보고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역 같은 경우에 개념도 많고 이해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강론서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 하지만 시험이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강론서를 이용해서 공부 방법에 적용을 해본다면, 지역은 정말 수많은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강론서 표현으로 간결하고 깔끔하게 암기하는 것으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들의 책은 사실 여러 가지 강론서들을 짜집기 해놨기 때문에 개념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매끄럽지가 않거나 너무 길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암기하기가 너무 힘들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의문이 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개념은 답안이 길어지는 것보다는 그냥 핵심 단어들만 잘 들어가서 작성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잘 외워지지 않는 개념은 그리고 또 긴 문장들은 강론서를 참고해서 강론서 표현으로 깔끔하게 암기하면 후반기에 외워지지 않는 개념들을 더 쉽게 암기하고 시험장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백지 쓰기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백지 쓰기를 한 유일한 과목이 지역이었는데요. 모든 개념을 1부터 10까지 다 적는다는 백지 쓰기의 개념보다는 필요한 파트, 또 단원에 이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론 파트에서 저는 많이 이용을 했는데,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그려보기를 많이 했습니다. 개념까지 다 써보는 백지 쓰기보다는 이론의 표를 직접 그리고 명칭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표에다가 명칭을 쓰도록 했고, 나머지 설명들은 말로 이야기하면서 인출하고 복습을 했습니다. 백지 쓰기의 다른 방법은 목차 쓰기, 백지 쓰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사회 간호과정은 큰 틀도 파악해야 하지만 세부 내용 알아야 할 게 정말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선순위 사정 방법에는 BPRS, 패치, 브라이언트 등이 있었고, 또 진단에는 오마와 분류 체계가 있었고, 또 평가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목차 짜기를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정신 같은 경우에는 질병만 나열해보는 목차 짜기를 했다면, 지역은 그에 비해 내용도 훨씬 많고 세분화되는 영역도 많기 때문에 큰 단원에서 세부 단원으로 목차 짜기를 하고 또 말로 설명하는 식으로 복습을 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정리도 더 잘 되고 인출하거나 복습하는 데 시간도 더 훨씬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역 목차 만들기입니다. 이 자료는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 같이 스터디했던 선생님이 만들어서 공유해준 자료인데요. 자료가 너무 좋아서 허락을 구하고 이렇게 올립니다. 기출 기반으로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엑셀로 목차를 만들었다고 했고, 공유해준 자료 덕분에 저는 후반기에 인출하거나 복습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고 빠르게 공부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시면서 이렇게 조금씩 목차를 만드는 것도 나중에 후반기를 대비하면서 공부하기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여성간호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호르몬을 꽉 잡고 가는 것인데요. 여성은 참 호르몬이 많이 나와요. 월경장애나 피임, 임신, 분만, 생식기 건강 문제까지 해서 호르몬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호르몬 기전이 모두 바탕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각 호르몬들의 FSH나 LH,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등등 분비 기전이나 각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정리 팁을 드리자면 저는 따로 정리한 것은 아니지만 공부하면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 등 호르몬들이 나올 때마다 책에 간단하게라도 누적을 해서 기록하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전 페이지 100페이지에 에스트로겐이 있었으면은 추후에 공부하면서 그 페이지를 같이 적어가지고 그때그때 같이 볼 수 있도록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여성 생殖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지만 뒤로 갈수록 예를 들어서 임신이나 폐경을 공부하게 되면 혈관이나 근골격계 등에도 미치는 영향을 공부하게 되고 그 내용들이 점점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누적해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여성 공부를 다 하고 나서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쭉 정리하고 가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여드리는 기출 문제들은 모두 호르몬과 연관된 임신, 피임, 월경전 증후군, 생리적 변화 문제들입니다. 호르몬과 관련된 문제들은 정말 많이 나왔고 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호르몬을 꼭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검사 방법이나 검사 소견에 주목을 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인데요. 조금은 다른 맥락일 수 있겠지만 2017년도에 자궁경관 무력증이 기출되었을 때 외과적 교정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는데 이때 다들 당황하고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특히 성인이나 여성은 검사 방법이나 검사 소견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초음파 검사 등의 특징적인 이상 소견이 보이는 질환들, 예를 들어서 다낭성 난소낭종이라던가 포성기태 등 이런 질환들은 꼭 기억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나아가서 강론서를 참고하거나 검색을 이용해서 검사 소견이나 그림, 검사 방법 등을 영상이나 그림으로 찾아보고 간다면 시험 문제에서 사진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전공 공부 방법에 대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시험에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자신을 믿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의심이 들고 불안하더라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